미용 시술소가 밀집돼 있다는 대학가. 반영구 화장 눈썹 시술을 받으러 간다는 A양을 만나봤는데 이번이 두 번째 시술. 반영구 화장이 있어서 리터치, 그러니까 수정 서비스는 필수라나 뭐라나. AS가 되긴 되네요. 색소 이런 거 같은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마취 연고 바르고요. 그리고 그걸 좀 이따가 바로 하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뾰족한 바늘이라고 말하던데요. 그걸로 이렇게 눈썹을 끌더라고요. 이게 의료행위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네.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용? 보통 병원은 별로 안 이쁘게 될 것 같아요. 병원이라서. 근데 이런 이렇게 전문적? 이렇게 해준 이런 데는 많이들 하시니까. 잘못되면 어떡해요?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저는 잘못될 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하. 그냥 소개받고 워낙 잘한다고 말하니까 거기가. 진짜 겁이 없는 거예요. 시술하는 곳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네. A양과 동행 몰카 취재 준비 완료. 자, 그렇다면 그녀와 함께 구경 한번 가볼까요? 다 친구들 소문 듣고 가는 거거든요. 반영구 화장은 예약이 기본. 인기가 많나 봐요. 아이 근데 눈썹에다가 뭔 랩을 씌워놨냐? 마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뭐 하는데요? 아이고 말이 아쉽죠. 수술 빼고 다 할 수 있으면 나도 의사게? 자 이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가나 본데 시술 전 눈썹 다듬기 작업부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기술이라서 배우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이라도 빨리 어릴 때 배워야 계속 사람들 해주면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면서 내가 연수가 쌓이게 되는 거고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빨리 배워서 이걸 하면서 실력이 는다니까 무서운데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와. 주변 친구들만 해줘도 돈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게 녹는 거예요, 색소가? 아플 것 같은데? 소리 한번 들어봐요. 칼인지 바늘인지 쓱쓱 몇 번의 재시술 완료. 따로 배우는 것과 네, 있어요? 기간은 25시간이에요. 그래서 25시간 단기로 배우신 분들은 4시간 시켜서 한 7일, 8일 배우시는 거고 배워서 제가 이런 것도 차릴 수 있어요? 이거 시술도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이런 거 하세요? 하! 시술도 모자라서 가르쳐주기까지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예비 불법 시술자들을 낳는 학원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야 이게 불법 시술자 피라미드 아니요? 와. 분명 이름 모를 인증 자격이 명시돼 있긴 한데 근데 요거 냄새가 좀 나요. 수상해요. 노동부 산하일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국가 기술 자격은 노동부 소관이고요. 민간 자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오, 담당을 저기 해요. 버젓이 써놨네요. 노동부 산하 비영리 법인이라고 평가 그렇게 돼 있네요. 옆에 다 그래요.
하여튼 이 자격 종목은 없어요. 뭐 그 한국자격진흥협회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어디에요? 사실 확인을 위해 정체모를 이 반영과장 아카데미로 직접 찾아가 봤더니 더 간이 붙어져 있는 아카데미 간판, 교육 인증기관이라는 얘기까지. 편말 이름은 그럴듯한데요. 여기저기 자격증들을 또 어찌나 세워놓으셨는지 하하 눈부심 나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커리큘럼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디자인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색칠하고 이론 다 하고 가죽판 공판에도 연습을 해요. 하고 본인한테 일단 입술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 친구나 언니나 누굴 모셔와서 아이라인이나 눈썹이나 해드리고. 이렇게 일하려면 마취도 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는 나는 얼음으로 찜질해서 하거든요. 얼음 찜질하면 굉장히 잘 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게 노하우 있어. 요거랑 같이 하면 20만 원 지시해드리고. 속칭 야매 비법 전수에 학원비 DC까지. 하하 우리 원장님 몰카 찍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인심 쓰신다. 여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눈썹을 하는데 눈썹을 눈썹 가야되시는. 제자들 많으시겠네요? 보통 한 달에 한 대여섯 명씩 나가죠. 아이고. 어떤 자격증인가요? 어떤 효력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가게 내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불법이기 때문에 가게를 낸다 안 낸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다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보기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 있는 사람 훨씬 선호해요. 실력이 이만큼 있다는 그런 거지 아직은 뭐 나라에서 합법화한 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아직. 그런데 이거는 또 좋은 게 시술하는 걸 딱 보지 않으면 잘 못 잡아가요. 그 실태 이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몇 개나 업소가 돼 있고 뭐. 그건 파악이 안 되죠. 왜냐면 예. 불법 단체, 불법으로 하는 그 업소를 파악한다는 것은 예. 정식적인 우리가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불가능하죠. 그 누가 자기가 그거 한다고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하잖아요. 하하 야, 이거 진짜 와. 아니 불법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법의 맹점을 갖다 딱 공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은 괜찮다. 그러니까요. 학원까지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한데요. 예. 아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몇 개가 있는지 불법 시술소가.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요? 찜질방 가면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옆에 가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 다 누워 계십니다. 보면은 벽에 눈썹 문신, 뭐 입술 예쁘게 1시간에 완성. 그러니까 그냥 찜질방에서도. 목욕 갔다가 찜질방 하면 TV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시술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요? 얼마씩 해? 제가 보기로는 한 5만 원 정도라고 얼핏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문제네요. 그러다가 네. 이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그거를 보상해 줍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도 대학교 때 제가 미술 전공했거든요. 네. 정말요? 저 보기만은 저 미대 나온 남자예요. 어머나. 와 제가 공업 디자인과 전공했는데. 갑자기 달라 그림을 보이세요? 그렸어요. 그럼 제가 저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예술적으로 그리시면 뭐 아무나 다 하는데 그럼 내가 공업 디자인 사실 전공했는데. 학원 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전 미대 나온 남자예요. 그럼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미대 안 나온 것 같다. 옛날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저거 좀 이렇게 숨어서 몰래 했는데 이제는 아예 찜질방 그냥 미용실 대놓고 반영구 화장 시술 그러니까요. 이렇게 써놓고 하네. 같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면 이게 불법이 아닌 게 아닌가 또 저는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든지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 분명히 등록을 안 한 건 불법이란 말이죠. 근데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반영구 화장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등장하는 유사 의료 행위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죽순격으로 이거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 케이스를 한번 쳤어요. 쳐서 한 110분에 적발을 했는데 단속 결과 221개 업소 중 한 곳이 무신고 영업 행위와 함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적발이 됐는데요. 공중위생관 있고 또 의료법,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 3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 미용실에서는 점을 빼거나 귓불을 뚫는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최초 영업정지 2개월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 뚫는 것도 안 되는구나. 자, 의료법을 보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센데? 이렇게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유사 의료 행위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나 강력하지만요. 같은 정부 부처가 관할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의 의료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 조항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그걸 의료 행위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는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는데, 그거는 그 우리 의료법에서 명백하게 의료 행위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판례를 통해서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를 좀 정한 좀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균 감염이라든지 혈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 시술 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품이 아닌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영구 화장의 의료 행위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이 마취제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과량의 사용 때문에 나오는 이제 부작용이 예상되겠죠. 그렇지. 아주 심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까지 있기 때문에 마취가 위험해. 그럼요.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반영 과정도? 그렇죠. 불법 시술소들에서 이제 시술 받으면 이제 그 보호를 못 받잖아요. 불법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상이 안 되고 배상이 안 될 수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분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시술 행위가 이렇게 갖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유, 어떡해. 점 잘못 뺀다는 거. 부작용이라는 거는 100명 했을 때 100명이 다 생긴다고 이렇게 세서 그게 부작용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 한 1%가 생기든 또한 그보다 더 적은 그 퍼센트의 그 부작용이 생기든 부작용의 당사자가 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입술에 마취 약이 있더라고요. 뭐 마취 약이라 하길래 안 아프다 하길래 그걸 하니까 뭐 일단은 뭐 아프죠. 많이 아프고 나중에 하루 다음날 보니까 입술이 너무 심하게 멍들고 부러져가지고 딱지도 아프고 이상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남았는데 두 번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우선이야 사실 아프겠는데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 대부분 다 모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든 이 터무니없는 다 그동안은 불법이에요. 그 혼자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하실 수밖에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불법을 그냥 불법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합법적인 그 제도로 끌어들여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커지면 더 문제가 많아지고 규제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걸 적당히 규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거에 대한 또 규제라든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했을 때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에 대한 저항감이라든가 그런 걸 또 반발을 또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올해 시점에서 그런 법률을 통과시켜서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